서울 한복판 마포구의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졌다. 유리창마다 반사된 빛들이 하나미래그룹 본사의 외벽을 감싸 안으며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월요일, 그러나 오늘은 평범하지 않았다. 빌딩 27층, 이사의 회의실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남성 직원들은 정장을 다려 입고 여성 비서는 회의 자료를 재확인하며 바삐 움직였다. 곧 시작될 4분기 재무보고 회의는 국내의 투자자들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앞둔 중요한 자리였다. 그 긴장감 속에 파란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섰다. 손에는 걸레와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올해 35, 하나미래그룹 본사에서 5년째 청소 업무를 맡고 있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회의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커피 자국을 지우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버려진 종이 한 장까지 정리해왔다. 그녀는 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진은 회의 시작 20분 전에 회의실 문을 열었다. 조용한 공간에 조명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인쇄된 서류 더미가 널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손에 든 집게로 정리함에 옮겼겠지만 문득 시선이 한 문서에 머물렀다. 제4분기 재무제표 초안. 제목을 읽은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본능적으로 문서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감가상각비 2천억 원. 그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크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였다. 하나미래그룹의 총자산 대비 감가상각 비율은 통상 58%였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체 자산의 40% 가까이에 해당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수치를 따라갔다. 다른 항목과 대조해보며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학창시절, 그녀는 숫자 하나로 기업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서진은 문을 돌아볼 틈도 없이 이미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정도현, 하나미래그룹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냉정한 눈빛, 그리고 가슴팍엔 선명한 명패. 그는 서류를 든 서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청소부가 이사회의 기밀 문서를 들여다보다니 제정신입니까? 보안 규정 위반이에요. 당장 보안팀 부르겠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수치가 너무 이상해서요. 감가상각비가 2천억 원이면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마도 0이 2개 더 붙은 오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억 원이 맞을 겁니다. 정도현은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다. 웃기지도 않는군요. 감가상각이 뭔지도 모르는 청소부가 재무제표를 논해. 혹의 자격증이라도 있소. 비서들과 일부 직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며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다. 조용히 키득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곧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가 일어섰다. 강민재 회장, 하나미래그룹의 수장.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잠시 멈췄다. 이상한 긴장감이 감지되었는지 이마를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입니까? 정도현이 재빨리 나섰다. 회장님, 청소 직원이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부정확한 수치를 지적하는 등 내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회의에 방해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2천억 원이면 자산 대비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업계 평균은 절대 그 수치에 못 미칩니다. 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인해보게.
재무팀 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원본 파일을 불러왔다. 모두의 시선이 한 화면에 집중되었다. 몇 분 후 팀장의 손이 멈췄다. 침묵 속에 목소리가 울렸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수치는 200억 원입니다. 인쇄 과정에서 0이 2개 더 붙었습니다. 오타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들이켰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었다. 숫자 하나가 그녀를 바꾸진 않았다. 그녀가 숫자를 믿었기에 세상이 그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진은 조용히 회의실을 정리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바닥에 남은 커피 자국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예상치 못한 호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실 비서가 내려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윤서진 씨를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서진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걸레를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30층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스쳐본다. 얼굴엔 땀자국과 먼지가 섞여 있었고 청수복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문을 열자 강민재 회장이 넓은 창문 앞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앉으세요. 긴장하지 말고.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가 이 침묵의 무게를 재고 있는 듯했다. 윤서진 씨. 네, 회장님. 오늘 아침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어요. 직감만으로 그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혹여나 재물을 전공했었나요?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강대학교 회계학과 1학년 수석 입학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놀라움보다는 묵직한 관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청소일을? 서진은 손을 꼭 쥐었다. 그 질문은 그녀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받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다. 2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심장병이 악화되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집안에 수입이 없었고 장례비도 모자랐습니다. 휴학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잠시만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더 심해졌고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삶의 무게가 눌러놓은 조용한 강인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는 뭐든 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그러다 이곳에 청소직 공고가 떴습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대라 낮엔 병원에 다녀올 수 있어서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아직도 숫자를 보고 있더군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회계 서적을 읽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듣고 친구들한테 교재를 빌렸어요.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자신에게 배운 것을 버리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회장은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말들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용기와 열정을 그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오늘 그 판단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수천억 원 손해를 입고 계약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목 감사팀의 프로젝트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정식 채용은 아니지만 파일 정리와 보고서 확인 등의 보조 역할입니다. 물론 아직 자격 요건이나 절차는 검토해야겠지만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5년 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녀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은 회사의 최고 권위자였다.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실력은 학벌이나 직책이 아니라 신뢰로 증명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회장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회색 도심 속에서 금빛이 번져나가는 모습이 꼭 그녀의 마음 같았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예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윤서진의 이름이 재무감사팀 내부 메신저에 처음 등장한 날,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외부 보조 인력 투입 예정. 회장 지시 사항. 짧은 공지였지만 그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작지 않았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키보드 아래에서, 시선 아래에서 수군거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청소 직원이라며. 회장님이 직접. 잠깐 쓰다 버릴 명분형 아니야. 윤서진은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청소팀 사무실에서 근무 일정 변경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오전에는 여전히 청소 업무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재무감사팀으로 이동해 보조 업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었다. 공식적인 발령도 소개도 없었다. 그저 일정 하나가 조용히 바뀌었을 뿐이었다. 첫날 오후, 그녀는 지정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재무감사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칸막이로 나뉜 사무실 안에서 여러 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잠깐의 정적.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팀장인 박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식적으로 말했다. 윤서진 씨죠. 오늘부터 프로젝트 보조로 들어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빈 자리에서 자료 정리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한영도 거부도 없었다. 딱 필요한 만큼의 거리였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오래된 컴퓨터와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로그인 계정은 아직 발급되지 않아 인쇄된 문서만 다룰 수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은 익숙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눈은 빠르게 핵심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말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날 오후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관련 간단한 내부 브리핑 자리였다. 팀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박 팀장이 요약을 하려던 순간 서진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해외 물류 자회사 손익프. 환율 적용 기준일이 맞지 않았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기준일을 바꾸면 손실이 이익으로 보일 수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손을 들까 말까. 그때 정도현 부사장의 얼굴이 스쳤다. 회의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 결국 그녀는 손을 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박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혹시 아까 자료 중에 해외 자회사 환율 기준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박성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몇 초간 숫자를 훑어본 뒤 미간이 좁아졌다. 이건 수정해야겠네요. 그는 서진을 다시 보았다. 이번엔 처음과 다른 눈빛이었다. 놀람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회의 자료가 서진에게만 늦게 전달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질문을 하면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요즘은 경력도 자격증도 없어도 회장 눈에 들면 되는 세상이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그녀는 정도현 부사장과 마주쳤다. 아직도 여기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자기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윤씨,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고.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도현은 비웃듯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숫자를 논하면 조직이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말은 서진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낡은 노트북을 켜고 낮에 본 자료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의심되는 부분들. 방 한켠에서 동생 세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힘들어 보라. 조금. 그래도 다시 돌아온 거잖아. 누나가 좋아하던 자리로.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서 더 잘 버텨야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실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실력이 없으면 더더욱 버틸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그 선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보겠다고. 며칠 뒤, 하나미래그룹은 부산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룹의 신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자리였고,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형 행사였다. 컨퍼런스는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각 부서의 실적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무대 옆에 마련된 내부 직원석에는 서진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공식 초청 대상이 아니었지만 재무감사팀 보조로 함께 동행했다. 자료 정리를 도우며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뿐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다.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하나미래그룹의 4분기 실적과 사업 계획이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전시되었다. 그 순간 서진의 시선이 한 화면에 멈췄다. 물류자 회사 HMF의 수익률 분석표. 눈에 익은 항목이었다. 서류로 여러 차례 봤던 수치.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수익률 13.4%. 그녀의 기억엔 6.2%였다. 2배가 넘는 차이.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곧장 인쇄된 내부 보고서를 꺼내 비교했다. 분명히 내부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 자료의 수치는 다르다. 수정된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표는 계속되었고 회장은 청중을 향해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다. 하나미래는 투명한 제목 관리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말하지 않으면 이대로 넘어간다. 말하면 그녀의 시선은 객석의 VIP 존으로 향했다. 정도현 부사장이 앉아 있었다. 시선을 마주치자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경고하듯. 그리고 그 바로 옆엔 회장이 앉아 있었다. 조용히 보고만 있었다. 서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컨퍼런스장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회자가 멈칫했다. 저기네, 발언 요청 있으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낯선 얼굴, 이름도 모르는 여자. 하지만 손은 확신에 찼고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네, 윤서진입니다. 재무감사팀 소속 보조 직원입니다. 발표 자료 중 HF 자회사의 수익률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다. 사회자는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은 공식 발표 시간이므로 질의응답은 뒤에서.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이 손을 들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서진은 손에 든 내부 보고서를 들어 보렸다. 현재 발표된 수치는 13.4%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부 제목 보고서에는 6.2%로 확인됩니다. 한율 적용 기준일이 다른 버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이 우려됩니다.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여운처럼 울렸다. 정도현 부사장은 얼굴이 굳었다. 회장은 곧바로 옆에 재무본부장에게 무언의 지시를 보냈다. 몇 분 후 본부장은 다급히 노트북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다. 맞습니다. 원본 파일은 6.2%로 확인됩니다. 컨퍼런스용 자료가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이 몰아쳤다. 기자들은 벌떡 일어나 메모를 하고 투자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다. 자료의 불일치에 대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즉시 원인 규명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한 윤서진 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행사는 조기 종료되었고 기자회견도 취소되었다. 컨퍼런스장 밖 직원 대기실에선 조용한 긴장이 맴돌았다. 잠시 후 서진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다. 그녀를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인사팀장 최지원이었다. 단정한 외모, 냉철한 말투, 회사 내에서 절대 중립이라 불리는 인물. 윤서진 씨, 발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식 발표 자리에서의 돌발 발언은 사내 규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반이라면 죄송합니다. 그 판단은 경영진이 할 겁니다. 오늘은 귀가하시고 내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섰다. 지하철을 타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메신저엔 익명의 메시지가 있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당신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웠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흐린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또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윤서진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감정도,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회사를 뒤흔든 진실을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또 다른 후폭풍이 닥쳐왔다. 다음 날 오전 하나미래그룹 사내포털 익명 게시판에는 한 개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윤서진, 과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 내용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2009년 서강대 회계학과 2학년 윤서진은 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학당했다. 지금 회사에서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포장되고 있지만 과거는 숨길 수 없다. 당시 교수 추천 장학금 문제도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게시글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조회수와 댓글을 기록했다. 역시 뭔가 있다 했지. 부정행위자라니 충격. 그럼 회장이 감싸는 건 뭐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글이 쓰인 시점, 사용된 언어, 정확한 연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끄집어낸 것이다. 오후가 되자 박성우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온라인에 떠도는 얘기들 사실입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2009년 학교에서 교수 한 명이 장학금 심사에서 자신과 가까운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산 실수로 관련 내부 파일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학생처에 신고했습니다. 박 팀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 옛 퇴학을. 며칠 뒤
중간고사 시험 중에 책상 밑에서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교수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했고 별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의했지만 오히려 내부 고발자의 동기라는 식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자진 퇴학으로 정리됐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 증거도 없고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학교도 조용히 덮으려 했고 저는 집안 사정상 더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게 급했거든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제가 무결점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를 속이거나 거짓을 덮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박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고 그날 회의는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조직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이틀 후 사내 뉴스레터에서 직원 신원 검토 강화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학력 및 전과 기록 검토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가 봐도 윤서진을 겨냥한 조치였다. 그날 저녁 서진은 사무실 옥상에 홀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동생 세혁이었다. 누나, 요즘 뉴스레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봤어.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가 아는 누나는 어떤 순간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서진은 손에 쥔 폰을 꼭 잡았다. 그 어떤 말보다 그녀를 붙잡아 준 건 세혁의 이 짧은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예전 학교에서 받았던 장학금 증서, 필기노트, 친구와 주고받은 메일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종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때로 예롭다. 하지만 외로운 진실이 거짓된 다수보다 낫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과거가 무엇이든 남들이 뭐라 하든 지금의 자신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말한 죄로 또다시 죄인이 되는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기로 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윤서진은 또 다른 벽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재무감사팀에서 내부 프로젝트 보고서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다가오는 이사회에 제출할 2차 감사 문서였다. 서진은 지정된 문서 보관실에서 이전 회의록과 관련 파일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12층 기록실로 향했다. 보안 카드로 문을 열고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AHM-01 국제자금운용 내역 그녀가 찾고자 했던 문서였다. 파일 상자에서 해당 문서를 꺼내 노트에 메모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넣은 후 출입 기록을 마친 뒤 문을 닫고 나왔다. 그 순간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기밀 등급으로 분류된 투자 프로젝트 원본 문서 AHM-01 국제자금운용 내역이 사라진 것이다. 파일은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보관실 내종이 원본이 유일한 사본이었다. 보안팀은 즉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출입 기록을 조사했다. 결과는 단순했다. 문서가 사라진 시점 전후 1시간 내 해당 기록실에 출입한 사람은 단 한 명. 윤서진. 기록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그녀가 들어갔고 그녀가 나왔다. 그 사이 카메라 화면은 일시적으로 끊겼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8분간의 블랙아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서진은 호출되었다. 재무감사팀, 보안팀, 인사팀이 함께한 비공식 회의. 최지원 인사팀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윤서진 씨, 해당 문서를 마지막으로 열람한 사람이 맞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의록 검토를 위해 요청받은 문서였습니다. 열람 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혹시 해당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지시받은 문서 외에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문서가 사라진 이후 다른 누군가가 접근했을 가능성은 없. 서진은 망설였다.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도현 부사장은 그 순간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카메라가 꺼진 시간에 들어갔다 나온 유일한 사람이 윤 씨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완벽하죠.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시선. 그날 오후 사내 전자메일을 통해 결정문이 전달되었다. 윤서진 15일간 직무정지 및 보안검토 조사에 협조할 것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 예정. 사무실 내 자리에서 짐을 정리하는 그녀를 향해 몇몇 직원이 힐끗거렸다. 누군가는 소리 내지 않고 웃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결국 터졌네. 처음부터 이상했어. 회장이 잘못 본 거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박스에 물건을 담았다. 책상 위에 남은 메모, 스탬플러,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동생이 직접 그려준 작은 그림 한 장. 사무실 문을 나서려 할 때 옆 자리에 후배가 쪽지를 조용히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죄송해요. 도와드릴 수 없었어.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연필로 쓰여 있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동생 세혁은 휠체어에서 몸을 돌려 누나를 향해 말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 하나가 없어졌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래. 세혁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일부러 누나를 지목하려고. 서진은 조용히 앉아 손에 쪽지를 쥐고 말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누나, 싸우라지. 이대로 당할 거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록실의 그날 장면, 블랙아웃 시간, 정도현의 표정, 그리고 쪽지에 적힌 문장이 맴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타이밍을 노렸다는 것을. 그녀는 침대 옆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회의 지시자, 문서 이름, 기록실 출입 기록, CCTV 고장 시간, 시스템 담당자 이름, 누가 그녀를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보냈는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번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윤서진은 며칠째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직무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격리. 회사 메신저는 차단됐고 사내 네트워크 접근도 중단되었다. 그녀는 의심받는 자의 상태로 남겨졌다. 밖에서는 모든 게 조용해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일종의 압박이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의도된 시간.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물러설 수 없었다. 하루는 그녀가 노트북을 켜고 기록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던 중 동생 세혁이 옆으로 다가왔다. 누나, 기록실 CCTV 복사본은 따로 받을 수 없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보안 담당자 외에는 접근 권한이 없어. 게다가 블랙아웃된 시간이 있었고 그게 핵심이야. 세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근데 누나 회사 폐기물 분리실, 거기도 CCTV 달려있지 않아. 서진은 눈을 떴다. 분리실. 응, 예전에 기사 본 적 있어. 하나미래는 중요 문서 파쇄 전에 별도 격리실에서 선별한다는 내용이었어. 폐기할 문서가 거기 모이면 CCTV로 일일이 기록된대.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혹시 그녀는 바로 노트북을 열고 회사 공용 자료로 등록된 시설 배치도를 검색했다. 그리고 보안팀 담당자 리스트를 확인했다.
기록실과 폐기물 분리실은 같은 보안 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해당되는 CCTV 백업 파일이 폐기문서 보관 서버에 별도로 저장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날 밤, 세혁은 개인 노트북을 연결해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서진이 과거에 함께 정리해둔 구 버전의 사내 서버 접속 경로, 공용 암호, 그리고 남은 로그들을 바탕으로 경로를 추적했다. 몇 시간 후 복구된 영상이 화면에 떴다. 모든 것이 흐릿한 흑백 화면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움직임이 보였다. 기록실과 연결된 폐기물 분리실 쪽 카메라. 오후 2시 41분. 누군가 후드를 뒤집어 쓴 채 문서 더미를 들고 들어왔다. 서진이 기록실에서 나간 지 10분 후였다. 그 인물은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분리수거 박스 뚜껑 아래에 감췄다. 그리고 나갔다. 그 순간 후드 자락 사이로 보인 얼굴. 익숙했다. 정도연. 서진은 손에 힘을 줬다. 너무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가 틀림없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그리고 손에 찬 시계까지. 그가 일부러 카메라가 꺼진 기록실이 아니라 보조 고력인 분리실을 이용한 이유는 단 하나. 나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다음 날, 서진은 영상 일부를 압축해 USB에 담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회장실 비서 김정민에게 메일을 보냈다. 김 비서님, 본 내용은 강 회장님께 직접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제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영상은 반드시 비공개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진. 며칠 뒤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긴급히 감사팀과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윤서진 씨도 참석 요청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박성우 팀장, 최지원 인사팀장, 그리고 정도현 부사장, 그리고 맨 앞자리 강민재 회장이 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내부문서 유출건 관련 최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록실 CCTV는 일부 장애가 있었으나 폐기물 분리실에서 별도로 백업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명확히 확인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정적이 흐른 회의실에 그 장면이 반복되었다. 후드 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얼굴. 그 얼굴이 멈춘 프레임. 정도연. 누구도 말이 없었다. 정 부사장, 해명하시죠. 회장의 음성은 단호했다. 정도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겨우 말을 뱉었다. 일시적으로 문서를 이동시킨 것뿐입니다. 본실 의도는 아니었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당시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말은 신뢰를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직원을 의심받게 만든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잠시 후 회장은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윤서진 씨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곧바로 이사회에 보고될 것이며 관련자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답이 있었다. 그날 정도연은 전격 보직 해제되었고 내부 감찰 절차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기적의 청소부에서 내부 고발자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진은 조용히 사내망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정도연의 보직 해제 소식은 하루 만에 사내 전체에 퍼졌다. 이사회는 내부 감찰을 발표했고 윤서진의 직무 정지 명령은 즉각 해제되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외면하던 동료들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말을 건넸다. 서진 씨, 다시 오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미안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인사만 했다.
그녀는 한영보다 침묵 속에서 함께해준 몇 개의 쪽지, 몇 마디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회장실로 다시 초대되었다. 강민재 회장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윤서진 씨, 지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실력 있는 인재를 체계 바깥에 둔 채 살아왔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사회와 논의 끝에 재무감사팀에 정식 채용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그리고 차후 감사실장직 승계 후보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서진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런 자리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 조직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회색 빌딩 사이로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한 듯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이름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자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건 조직이 풀어야 할 몫이요. 서진 씨는 그저 본인의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며칠 뒤 이사회에서 그녀의 정규직 채용과 승진건이 공식 승인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내 공고에 올랐고 주류 사내 뉴스레터에도 등장했다. 윤서진, 하나미래그룹 첫 내부 감사 보조 출신 정규직 채용 사례.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호 팀장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가 가진 이름으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보조나 내부 고발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박 팀장은 묵묵히 사직서를 받아들었다. 어디를 가든 이제는 누구도 서진 씨를 그림자라 부르지 못할 겁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마지막 출근을 마친 서진은 조용히 청소도구함 앞에 섰다. 그녀는 5년간 매일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작업복을 벗고 맨손으로 손잡이를 닦았다. 그 위에 새겨진 세 글자. 윤서진. 누군가 매직으로 적어놓은 글씨. 이름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남았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비서실의 김정민이었다. 윤서진 씨,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했고 앞으로 어디서든 같은 원칙으로 살겠다고. 그녀는 회사 문을 나섰다. 계절은 봄으로 바뀌고 있었다. 윤서진이 회사를 떠난 지 3달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엘리베이터 가장자리에 숨지도 않았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숫자를 들여다보았고 사람들의 말 뒤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퇴사 이후 서진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컨설팅팀을 구성했다. 이름은 이음 진실과 사람을 잇는 뜻이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회사를 등지고 나온 한 청소부 출신의 여성. 하지만 SNS에 조용히 올린 첫 글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공공기관 A의 회계보고서에 나타난 이상 수치. 누가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숫자들을 대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음은 누구의 편도 아니며 단 하나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윤서진. 그 글이 올라온 지 48시간 만에 그녀의 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제보가 쌓였다. 대하 내부 회계 부정, 복지센터 예산 누락, 비영리단체 내 불투명한 후원금 흐름까지. 그중 몇 건은 과거 회사에서 마주했던 수법과 비슷했다. 서류상 손실을 누락시키거나 비공식 거래 기록을 은폐하거나 숫자의 흐름에 빈칸을 만드는 방식.
서진은 제보를 받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턱대고 고발하지 않았다. 대신 제보자들과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말하면 잘릴까 봐요. 가족이 걸려 있어서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서진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이 직접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그 대신 숫자를 분석했고 문서를 해석했으며 법적 자문을 연결해 주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익숙한 이름이 메일로 들어왔다. 보낸 사람 박성우. 제목 내부 자문 요청. 메일 내용은 짧았다. 서진 씨, 감사팀장으로서 윤리 감사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미래 내 윤리 고발 채널을 외부 위탁 검토 중입니다. 당신이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메일을 닫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돌아갈 것인가? 과거를 넘어서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녀는 곧장 회신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말을 꺼냈다. 회사에서 자문 요청이 왔어. 새벽은 놀라지도 않았다. 당연하지. 누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작지만 더 가까이서 숨 쉬는 느낌이야. 그럼 누나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 밖에서든 안에서든 누나는 어딜 가도 진실을 보는 사람이잖아. 그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그녀는 박성우에게 회신을 보냈다. 박 팀장님, 제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단, 모든 제보자 보호 정책과 독립적 판단 권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답장은 하루 만에 왔다. 조건을 수령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윤서진은 다시 하나미래의 문을 열었다. 이번엔 외부 자문위원 자격으로 스스로의 이름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고개를 들었다. 멋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인사하지 않았다. 대신 첫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가 놓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뒤의 사람들입니다. 3년 후 봄의 끝자락 서울대학교 국제컨벤셔널에서는 청년 윤리 리더십 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를 막론하고 윤리와 투명성, 내부 고발과 인권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포럼이었다. 행사 포스터의 중앙에는 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기조연설 윤서진 우이윤 대표 젠 하나미래그룹 감사 자문위원.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나 청소부 출신의 기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수많은 침묵 속의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를 허락하는 사람이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었고 사회초년생도 있었으며 조용히 뒷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사람도 있었다. 무대 위로 윤서진이 올랐다. 검정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담담한 눈빛.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떴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젊은 여성. 그녀 자신이었다. 처음 이 사진이 기사에 실렸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회사 핵심 정보를 알 리 없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회장이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저는 청소부였기 이전의 학생이었고 학생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언니였으며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청중석에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다. 저는 단 한 번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립되었고 공격받았고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결국 문을 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조용히 연단을 짚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순간을 몸으로 기억하는 듯. 여러분, 진실은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마음 하나에도 그 진실은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깨는 일입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이음 활동 사례들이 보여졌다. 부패가 정리된 복지센터, 회계가 투명해진 소규모 학교, 그리고 안전 기준이 강화된 공사 현장.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져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걸어야 변화는 시작됩니다. 청중석의 한쪽, 조용히 눈물을 닦는 여성이 있었다. 또 다른 쪽, 노트를 빼곡히 채우는 청년의 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였기에 더 강해졌다는 말은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가 곧 정의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감탄의 박수가 아니라 연대의 박수였다. 어떤 슬픔도, 어떤 억울함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박수였다. 그녀는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대기실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다.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회계 내력서 4본이 들어 있었다. 작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원금 이육 관련 자료였다. 저희 교직원 중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넘기는 것도 겁이 납니다. 서진은 봉투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혼자 아니세요.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음의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에 침묵했던 제보자, 회사를 떠난 감사 담당자, 그리고 서진의 동생 세혁. 그들 모두 이제는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진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진실을 향해 걸어갔다.